오늘 저는 여러분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지만 사실은 혈관을 조용히 파괴하고 혈당을 올리며 해마다 신장을 약하게 만드는 10가지 음식들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국 곳곳에서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술도 담배도 멀리하고 심지어 라면까지 줄였는데도 배에 지방이 끼고 혈당이 높아지며 지방간까지 생기는 많은 고령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식사 기록을 다시 살펴보면 답은 늘 같습니다. 그들은 세계 영양 전문가들이 블랙리스트로 꼽는 가장 해로운 음식들을 무심코 먹고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Dr. Dylan의 건강 비결, Healthcare.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Dr. Dylan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그 음식들의 이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4가지 매우 중요한 내용을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첫째, 저는 세계에서 가장 해로운 정크푸드 10가지 목록을 공개하겠습니다. 겉보기에는 작고 무해해 보이지만 혈관, 간, 신장을 손상시키고 매일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들입니다. 둘째, 여러분을 정크푸드에 중독시키는 5가지 마케팅 전략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왜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자꾸 먹고 싶어지는지, 왜 치킨집 앞을 지나가기만 해도 한 입만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식품 업계가 우리의 뇌를 어떻게 조종해 왔는지 알게 되면 분명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시 정크푸드를 이미 드셨더라도 몸을 해독할 수 있는 5가지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이 정크푸드를 끊을 수 있도록 돕는 7일 로드맵과 이 끔찍한 정크푸드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는 10가지 대체 음식까지 모두 받아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십시오. 그래야 다음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큰 응원이 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마음속으로 예 또는 아니요 라고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 테스트는 여러분의 몸이 정크푸드에 얼마나 민감한지 스스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부분을 바꿔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은 단 음식, 밀크티 또는 탄산음료를 쉽게 먹고 싶어지나요? 단 것을 보기만 해도 바로 먹고 싶거나 하루에 밀크티 한 잔을 꼭 마셔야 속이 풀린다면 이는 몸이 이미 당에 의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정크푸드에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은 야식을 자주 드시나요? 밤 9시 이후에도 음식을 찾고 특히 튀김류, 라면, 단 음식을 먹고 싶어진다면 이는 혈당과 간 건강에 매우 해로운 습관입니다. 야식을 먹으면 몸이 음식을 처리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대부분의 남는 칼로리가 복부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 여러분은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편인가요?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증가시키는데 이 호르몬은 기름진 음식, 단 음식, 짠 음식을 더 먹고 싶게 만듭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뭔가 제대로 된 걸 먹어야 한다고 말하곤 하는데 바로 이런 행동이 건강을 더 빠르게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네 번째 질문. 여러분은 아침을 자주 걸으시나요? 아침을 걸으면 혈당이 떨어지고 점심에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게 되며 에너지를 보충한다는 이유로 튀김류나 단 음식을 선택하기 쉬워집니다. 이는 혈당 변동을 크게 만들고
몸을 정크푸드에 더 민감하게 만드는 식습관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 여러분은 복부 지방이 많은 편인가요? 복부 지방은 간과 혈관 주변에 쌓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지방입니다. 많이 먹지 않아도 배가 잘 나온다면 이는 몸이 당, 기름기, 나트륨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다른 사람보다 정크푸드의 영향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 라고 답한 문항이 4, 5개라면 여러분의 몸은 정크푸드에 매우 민감한 유형입니다. 조금만 잘못 먹어도 혈당이 오르고 복부 지방이 쌓이며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정크푸드를 줄이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예 라고 답한 문항이 2, 3개라면 여러분은 중간 단계에 속하지만 위험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밀크티를 끊고 야식을 줄이고 물을 많이 마시는 등 조금씩만 바꿔도 몸은 금방 회복될 것입니다. 예 라고 답한 문항이 0.1개라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은 비교적 잘 버티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껏 먹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년 이후에는 작은 나쁜 습관 몇 가지만 오래 이어져도 건강이 빠르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음식들이 가장 위험한 걸까요? 광고가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이더라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음식들은 무엇일까요? 지금이 바로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해로운 10가지 정크푸드 목록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살이 찌거나 피부에 트러블을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혈관 간 신장 대사 시스템을 조용하지만 지속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음식 대부분이 너무도 익숙하고 모든 마트와 편의점, 그리고 심지어 우리 집 부엌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목록의 맨 위 1위를 차지할 만큼 위험한 음식은 바로 쿠키와 각종 공장제 과자입니다. 보기에는 작고 귀여우며 책상 위에 올려두거나 티타임에 가볍게 먹고 허기를 달래기 위해 자주 찾는 간식이라서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귀여운 겉모습 뒤에는 심혈관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조용한 살인자가 숨어 있습니다. 쿠키와 공장제 과자가 위험한 이유는 칼로리가 높아서가 아니라 특별히 해로운 성분인 트랜스 지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쿠키를 바삭하게 만들고 오래 보관해도 맛이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조업체들은 마가린이나 쇼트닝 같은 부분 경화유를 사용합니다. 이 경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만들어지는데 과학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이 성분이 매우 위험하다고 밝혀왔습니다. 아주 소량의 트랜스 지방만으로도 나쁜 콜레스테롤을 크게 증가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일반적인 포화지방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동맥경화 위험을 끌어올립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무해하다고 생각했던 작은 과자 한 조각이 담배 못지않게 빠르게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쿠키와 공장제 과제는 상상 이상으로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있어 한 개만 먹고 멈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뇌가 계속 자극을 받아 더 먹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나쁜 점은 칼로리 밀도가 매우 높은데도 포만감을 거의 주지 않아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먹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쿠키가 다른 많은 정크푸드보다 더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너무 일상적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일하면서도 TV를 보면서도 차를 마실 때도 여행 중에도 먹고 더 심한 경우에는 아이들에게도 가벼운 간식이라며 쉽게 줍니다. 그러나 사실 하루에 아주 조금씩만 먹어도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혈중 지방을 높이며 혈관에 부담을 주어 심장병과 당뇨병 위험을 매달 조용히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목록에서 가장 위험한
정크푸드 하나에 불구합니다. 지금부터는 남은 순위의 음식들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전혀 위험하다고 느끼지 못하지만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건강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는 음식들입니다. 다음으로 2위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무렇지 않게 먹고 있지만 WHO가 가장 위험한 발암물질군으로 지정한 식품군인 가공육입니다. 소시지, 베이컨, 햄, 훈제육처럼 매우 익숙한 음식들이 여기에 포함되며 아침 식사에서 샌드위치, 패스트푸드, 심지어 학생들과 직장인의 도시락까지 어디에나 등장합니다. 겉보기에는 분홍빛의 향도 좋고 부드러우며 무엇보다 편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빠르고 간편하면서도 충분한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편리함 뒤에는 인간의 건강에 가장 큰 위협 중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가공육의 가장 큰 문제는 제조 과정에서 첨가되는 소금과 아질산염에 있습니다. 고기가 검게 변하지 않고 예쁜 색을 유지하도록 하고 오래 보관해도 상하지 않게 하며 특유의 풍미를 내기 위해 제조업체는 아질산염이나 질산염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물질들은 체내에 들어오면 과학적으로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로 알려진 성분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추측이나 소문이 아니라 세계보건기구가 가공육을 공식적으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즉, 위험 수준이 담배나 디젤 배기가스와 동급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대규모 연구에서도 소시지, 베이컨, 햄 등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은 대장암, 위암 및 기타 소화기계 암의 위험이 현저히 높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많은 저가형 소시지는 남은 고기 조각, 껍질 부스러기, 기름 찌꺼기, 심지어 출처가 불분명한 재료까지 섞어 만들고 그 위에 보존료, 색소, 향료를 더해 원래 재료의 맛과 냄새를 감추기도 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몸에 넣는 것이 단순히 지방과 소금만이 아니라 간과 신장이 힘겹게 해독해야 하는 긴 목록의 첨가물까지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가공육이 현대인의 일상 속에서 너무나 당연한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시지나 베이컨을 해로운 음식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멋진 아침 식사의 일부이자 간편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작아 보이는 습관이 수년간 반복되면 결국 만성 질환으로 이어지는 길이 됩니다. 오늘 한 장의 햄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몇 년 동안 수백 장을 먹는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앞서 말한 두 가지, 건강에 적게 이어 세계에서 가장 해로운 정크푸드 3위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군인 튀김류입니다. 감자튀김, 치킨, 꽈배기, 템푸라, 도넛 등 수많은 길거리 음식들이 뜨거운 기름에 담가 조리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며 이들이 바로 매우 위험한 집합체입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높은 칼로리나 느끼함이 아니라 이러한 조리 과정에서 몸속을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파괴할 수 있는 유해 물질들이 생성된다는 사실입니다. 발암 위험뿐 아니라 튀김류는 엄청난 양의 지방을 공급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많은 음식점에서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하는데 이것이 기름 속 독성 물질을 급격히 증가시키며 이를 자주 섭취할 경우 몸은 거의 해독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튀김류는 크기에 비해 칼로리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아주 작은 치킨 다리 한 조각에도 수백 칼로리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감자튀김 한 봉지만으로도 하루 지방 섭취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꽈배기, 찐빵 튀김, 도넛 같은 튀김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반복해서 먹으면 몸은 나쁜 지방을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방 축적은 혈관을 좁게 만들고 혈류를 방해하며
결국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주요 원인인 동맥경화로 이어집니다. 튀김류를 다른 많은 정크푸드보다 더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는 바로 그 압도적인 보편성입니다. 거의 모든 나라의 음식 문화에는 전통적인 튀김 요리가 있습니다. 서양에는 감자튀김과 치킨, 일본에는 템푸라, 중국에는 요티아오와 바삭한 튀김 과자, 한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중바삭 치킨이 있습니다. 게다가 튀김류는 간식, 안주, 야식 혹은 단순히 기분 전환용 음식으로 자주 먹히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됩니다. 감정이 올라갈 때, 친구들과 놀 때, 영화를 볼 때, 혹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튀김류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택이며 이는 곧 가장 많은 독소를 섭취하게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해로운 정크푸드 목록을 이어가며 4위는 겉보기에는 매우 익숙하고 편리하며 무해해 보이는 음식군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많은 화학 첨가물이 들어있는 제품 중 하나인 각종 허거용 모조고기입니다. 예를 들어 소고기 맛 완자, 어묵볼, 새우볼, 어묵, 크랩스틱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허거집, 꼬치집, 길거리 음식은 물론이고 많은 가정의 냉동고에서도 매우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둥글고 매끈하며 쫄깃하고 향도 좋아 끓는 물에 넣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편리함과 맛 뒤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충격을 받는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허거용 완자류는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순수한 고기나 생선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주성분은 전분, 밀가루, 충전제, 그리고 잘게 갈아낸 잔고기에 여러 가지 첨가물을 섞어 실제 고기처럼 쫄깃하고 탄탄하며 향이 좋은 식감을 흉내낸 것입니다. 여러 독립조사에서도 시판 어묵볼 중 일부는 생선 함량이 20%도 되지 않고 나머지는 전분과 식감 개선용 첨가물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즉 여러분이 허거한 냄비 가득 어묵볼, 소고기 맛 완자, 새우볼을 먹을 때 실제로 몸에 들어가는 대부분은 질 낮은 전분과 합성 화학 물질이지 여러분이 기대하는 양질의 단백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허거용 모조고기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감각을 속인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단백질을 먹고 있다, 고기를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화학물질을 섞은 전분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보기 좋고 먹기 쉽고 매우 편리하지만 그 대가로 장기적으로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알레르기, 간 기능 저하, 심지어 암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헛고용 완자류는 세계에서 가장 해로운 정크푸드 목록에 포함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5위는 아시아 전반,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음식군인 각종 절임류와 장아찌류입니다. 이들은 많은 가정의 일상 식탁에 늘 등장하며 어떤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절임 반찬이 없으면 식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익숙한 존재입니다. 보관이 쉽고 밥맛을 돋우고 특유의 풍미까지 있어 음식 문화의 한 부분이 되었을 만큼 흔한 음식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친숙함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조용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절임류가 위험해지는 이유는 바로 지나치게 높은 염분 함량 때문입니다. 세균을 억제하고 보관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나트륨이 필요합니다. 작은 접시에 김치나 몇 조각의 염장 생선만으로도 하루 필요량을 훌쩍 넘는 소금을 섭취하게 됩니다. 소금보다 더 위험한 것은 절임 염장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 물질입니다. 여러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염장 생선, 절인 채소, 김치 등에서 우려할 만한 수준의 니트로사민이 검출된다고 보고했습니다. 매일 염장 생선이나 절임류를 먹는 지역에서는 비인두암과 위암 발병률이 일반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김치, 절임 채소, 염장 생선을 완전히 삶에서 없애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올바르게 조리하고 적당한 양을 섭취한다면 일정한 이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강조해야 할 진실은 이것입니다. 절임류는 매일 먹어도 되는 음식이 아니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건강식도 아닙니다. 과하게 섭취할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혈관 소화기 신장 건강을 조용히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해로운 정크푸드 목록을 이어가며 6위는 조용한 적이라 할 수 있는 각종 당분이 들어간 음료, 특히 탄산음료와 가당음료입니다. 이들은 배가 부르지도 않고 먹었다는 느낌도 주지 않지만 대사혈관 간 췌장을 거의 어떤 음식보다도 더 빠르고 강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정크푸드입니다. 탄산음료와 가당음료가 특히 독한 이유는 그 안에 당분이 수도에는 방식에 있습니다. 액체 상태의 당은 흡수가 너무 빨라 마신 지 몇 분 만에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췌장은 이 폭발적인 당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급하게 분비해야 합니다. 작은 캔 하나의 탄산음료에는 티스푼 7, 8스푼에 해당하는 설탕이 들어있으며 심지어 어떤 인기 음료는 밀크티보다도 더 많은 당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탄산음료를 자주 마시는 사람들은 지방간, 복부 비만, 대사 이상에 매우 쉽게 노출됩니다. 내장 지방은 단순히 배둘레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염증 물질을 만들어 심혈관을 손상시키고 심장병 위험을 높입니다. 연구들은 하루에 탄산음료 한 캔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고 경고합니다. 또 어떤 연구들은 매일 탄산음료를 마시는 습관을 담배 몇 개비를 피우는 것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는 기전이 같아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탄산음료가 단순한 청량음료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7위는 어린 시절부터 쉬는 시간, 영화, 관람, 나들이까지 늘 함께해온 과자와 스낵류입니다. 화려한 색감, 바삭한 식감, 강한 맛, 그리고 멈출 수 없을 만큼 손이 가는 특성 때문에 사랑받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섭취하는 공허한 칼로리, 나쁜 지방, 각종 화학 첨가물의 큰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작은 크기와 가벼움, 편리함 덕분에 무해해 보이는 바로 그 점이 오히려 이 음식군을 더욱 위험하게 만듭니다. 스낵과 과자가 해로운 정크푸드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크기에 비해 칼로리 밀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입니다. 작은 스낵 한 봉지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기름에 튀기고 강한 맛을 입히는 과정 때문에 사실상 칼로리 폭탄이 됩니다. 50g짜리 한 봉지에도 간식 한 끼에 해당하는 칼로리가 들어있을 수 있지만 포만감은 거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한 봉지, 두 봉지 계속 먹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하루 필요량을 훨씬 초과하는 에너지를 몸에 넣게 됩니다. 지방뿐 아니라 스낵류에는 소금 함량도 지나치게 높아 하루 필요량을 훌쩍 넘기기 쉽습니다. 바로 이 소금과 각종 조미료들이 스낵을 중독성 있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스낵을 먹으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더 먹고 싶어지고 멈추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소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체, 특히 신장과 혈관에 큰 부담이 가게 됩니다. 스낵을 자주 먹으면 고혈압, 체액 저류, 부종의 위험이 증가하며 여기에 운동이 부족한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훨씬 더 빠르게 높아집니다. 스낵이 특히 중독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갈망을 유발하는 공식에 따라 정확히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삭함, 짠맛, 기름짐, 향. 이 조합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직접 자극하여 배가 고프지 않아도 계속 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과자를 한두 조각만 먹고 멈추는 사람을 거의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뇌가 이미 더 먹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먹고 또 먹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파리는 거의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달콤한 음식, 특히 아이들과 여성들이 즐기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바, 콘 아이스크림, 컵 아이스크림, 소프트 아이스크림까지 아이스크림은 슈퍼마켓, 카페,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간식입니다. 시원하고 부드럽고 먹기 쉽고 즉각적인 행복감을 주기 때문에 사랑받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자주 섭취할 경우 가장 위험한 정크푸드 중 하나가 됩니다. 아이스크림이 이 목록에 오른 결정적 이유는 매우 높은 당 함량입니다. 작은 컵 아이스크림 하나에도 설탕 3-5티스푼에 해당하는 양이 들어있으며 심지어 많은 공장제 아이스크림은 탄산음료보다 더 많은 설탕을 포함합니다. 부드러운 질감, 진한 고소함,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느낌을 만들기 위해 제조업체들은 식물성 크림, 마가린,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각종 유지류를 사용합니다. 이는 동맥경화를 촉진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여기에 높은 당 함량이 더해지면 아이스크림은 혈관을 두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하는 이중 타격이 됩니다. 혈중 지방을 올리고 혈당까지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아이스크림이 더욱 위험한 이유는 바로 그 중독성 때문입니다. 설탕, 지방, 바닐라 향의 조합은 뇌의 도파민 분비를 유도하여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플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혹은 스스로에게 보상하고 싶을 때 아이스크림을 찾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이 메커니즘 때문에 아이스크림은 쉽게 감정 해소 수단이 되어버리고 결국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더 자주 먹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더욱 해로운 정크푸드로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는 다른 음식들과 결합되는 방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스크림은 보통 와플, 초콜릿 시럽, 캐러멜, 마시멜로, 쿠키와 함께 먹거나 밀크티 프라페 밀크쉐이크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이 모든 음식은 설탕과 지방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한 끼 분량만으로도 성인의 하루 에너지 필요량을 넘어설 수 있는 칼로리 폭탄을 만들어냅니다. 9위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외일 수 있습니다. 이 음식은 흔히 영양이 풍부하다, 에너지가 높다라고 여겨지며 심지어 다이어트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매일 먹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는 이 음식의 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그것은 바로 산업적으로 제조된 땅콩버터입니다. 매우 흔한 식품이지만 자주 섭취할 경우 해가 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땅콩버터가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땅콩은 식물성 단백질, 불포화 지방, 비타민 E의 좋은 공급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것이 순수한 땅콩일 때의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트에서 사는 땅콩버터는 설탕, 값싼 기름, 점증제, 과도한 소금이 섞인 산업용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순수한 땅콩버터와는 전혀 다릅니다. 산업적으로 만든 땅콩버터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있으며 때로는 일부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보다 더 많기도 합니다. 제조사는 맛을 더 달게 만들고 중독적인 풍미를 주기 위해 설탕을 추가하며 이는 소비자가 계속해서 구매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때문에 땅콩버터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공허한 칼로리의 공급원이 되며 특히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흰 식빵과 함께 먹을 경우 그 영향은 더욱 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콩버터 바른 빵 몇 조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건강하게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감당하기 어려운 설탕, 풀지방, 풀정제, 탄수화물 폭탄을 섭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크푸드 목록의 마지막 10위에 해당하는 음식은 겉으로는 식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건강에 깊고 넓은 영향을 미치는 재료군입니다. 그것은 바로 불포화되지 않은 식용유, 특히 산업적으로 제조된 각종 식물성 기름입니다. 이것은 간식이나 단 음식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튀김 요리, 볶음 요리, 포장식품, 패스트푸드, 수많은 가공식품에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섭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로움은 더욱 조용하고 오래 지속됩니다. 먼저 알아야 할 점은 대두유, 옥수수유, 해바라기유, 카놀라유, 면실유 등 대부분의 식물성 기름은 올리브유나 버터처럼 자연적으로 짜내는 방식으로 얻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름 함량이 낮은 씨앗에서 기름을 추출하기 위해 제조업체는 화학 용매 사용, 초고온 건조, 역과, 표백, 분리, 마지막으로 탈취와 착색까지 포함하는 복잡하고 강한 산업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여러분이 병 안에서 보고 있는 그 기름은 원래의 성질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만큼 수많은 가공 단계를 거친 결과물이라는 뜻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사실은 이러한 식물성 기름이 식품 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가공식품을 오래 보관하고 색을 선명하게 유지하며 산패를 막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대부분의 스낵, 과자, 튀김류, 라면, 공장제 소스, 각종 포장식품에는 이런 식물성 기름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패스트푸드점이나 튀김 전문점처럼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하는 환경에서는 기름이 강하게 산화되어 트랜스 지방과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생성되며 이는 새 기름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게 혈관과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산업용 불포화 식용유의 가장 위험한 점 중 하나는 바로 그것이 너무 당연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은밀함에 있습니다. 누구도 기름을 숟가락으로 떠먹지 않으며 기름에 중독되는 사람도 없지만 이 기름은 모든 튀김 요리, 모든 스낵, 모든 구운 과자, 그리고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신이 매일 대량의 오메가6, 트랜스지방, 산화부산물을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자주 섭취할 경우 인체가 제대로 해독하거나 처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보시다시피 정크푸드는 우리가 접시에 보이는 음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재료 속에도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점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스스로 정크푸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마음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조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지금부터 식품 회사들이 우리를 더 많이 먹게 하고 더 중독되게 하며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5가지 정교한 마케팅 기술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healthy, low fat, no sugar added처럼 겉보기에는 매우 건강해 보이는 라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보기만 해도 뇌는 즉시 경계를 낮춥니다. 우리는 이 음식이 안전하다고 믿고 스스로 더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허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저지방 제품은 맛을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설탕을 더 많이 넣는 경우가 많아 일반 제품보다 당 섭취량이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설탕 무첨가 제품은 당도가 매우 높은 각종 시럽이나 천연 감미료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healthy라는 단어에는 명확한 기준조차 없어 누구나 포장에 붙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하며 선택하지만 실제로는 허용치를 훨씬 넘는 칼로리와 당을 섭취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술은 가성비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포션 크기를 키우는 것입니다. 몇천 원만 더 내면 더 큰 세트, 더 큰 컵, 더 큰 감자튀김을 얻을 수 있다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뇌는 이득을 보는 느낌을 좋아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실제로 필요하지 않아도 대부분 사람들은 큰 사이즈를 선택하게 됩니다. 문제는 포션이 커지면 칼로리와 당 섭취량이 2배, 심지어 2배 반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음식을 눈앞에 두면 배가 찼을 때가 아니라 다 먹었을 때 멈추려는 경향이 있어 중간에 멈추기 매우 어렵습니다. 세 번째 기술은 색상을 이용해 식욕을 속이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스낵, 라면, 패스트푸드 포장이 빨강, 노랑, 주황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색들은 식욕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음이 이미 입증되어 있습니다. 빨강은 심박수를 높여 즉각 행동하고 싶게 만들고, 노랑은 즐거움과 소비 욕구를 자극하며, 주황은 에너지와 맛있음과 강하게 연결됩니다. 마트에서는 건강하지 않은 제품을 눈높이에 배치하고 밝고 자극적인 포장과 이미지를 사용해 우리가 필요하지도 않은데 무의식적으로 손이 가게 만듭니다. 다음 기술은 너무 교묘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매장 안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입니다. 패스트푸드 브랜드들은 빠르고 신나고 활기찬 음악을 틀어둡니다. 이런 음악은 도파민 분비를 자극해 기분을 들뜨게 만들고, 그 결과 우리는 이성보다 감정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감정이 고조될 때 사람들은 뇌가 보상으로 인식하는 기름지고 달콤한 음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반대로 어떤 곳은 느린 음악을 틀어 손님이 더 오래 머물며 추가 주문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방식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입니다. 당신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술이자 가장 저항하기 어려운 기술은 바로 인공향기입니다. 많은 치킨집, 베이커리, 스낵 가게들은 음식 고유의 향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향기 분사기를 이용해 인공향을 뿜어냅니다. 버터향, 튀김향, 갓 구운 빵향 등은 기술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으며 문 앞까지 퍼지도록 설정해 손님을 유혹합니다. 향은 감정과 기억을 처리하는 뇌 부위로 곧장 전달되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신호입니다. 익숙한 향을 맡는 순간 몸이 배고프지 않아도 뇌는 즉시 먹고 싶다는 신호를 활성화합니다. 그래서 단지 가게 앞을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한 입만 먹고 싶다는 충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마케팅 기술을 이해하게 되면 많은 상황에서 실제로 선택을 내리는 사람이 당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단지 의도적으로 설계된 신호들에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수록 선택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고 더 의식적으로 먹고 식품 회사들이 설치해 놓은 함정에 끌려다니는 대신 스스로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왜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늘 정크푸드에 끌려가는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어느 날 실수로 평소보다 많이 먹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올바른 방법만 알면 몸은 매우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단 몇 시간 안에 몸의 균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5가지 해독 단계입니다. 정크푸드를 먹은 직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500ml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물은 막 몸에 들어온 과도한 소금, 당, 첨가물을 씻어내는 첫 번째 가을과도 같습니다.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면 신장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해 남은 나트륨을 빠르게 배출하고 튀김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은 뒤 흔히 느껴지는 갈증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절대 한 번에 벌컥벌컥 마셔서는 안 됩니다. 기름기가 가득한 위가 충격을 받아
메스꺼움이나 더부룩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모금으로 천천히 일정하게 마셔야 몸이 물을 더 잘 흡수하고 자극받은 심박수와 소화 기능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을 마신 후에는 일어나서 15-20분 정도 가볍게 걸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사 후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거나 바로 누워버리는데 이는 위장에 더 큰 부담을 주는 습관입니다. 집 안을 한 바퀴 돌거나 복도를 오가거나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는 정도만으로도 소화 기능은 충분히 활성화됩니다. 몸을 움직이면 혈당이 즉시 근육 활동에 사용되어 지방으로 쌓이지 않으며 특히 단 음식이나 정제 탄수화물을 먹은 후 자주 발생하는 혈당 급상승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땀을 흘릴 필요도 강하게 운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볍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방금 먹은 음식을 몸이 더 잘 처리하도록 돕는 자연스러운 약이 됩니다. 다음으로 섬유질과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소량 보충해 몸속 영양 균형을 맞춰 주십시오. 정크푸드는 대체로 나트륨이 과도하게 많고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거의 없습니다. 약간의 녹색 채소, 작은 샐러드 한 그릇, 오이 몇 조각 또는 바나나 하나만으로도 몸을 빠르게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소의 섬유질은 장내의 기름기를 흡수하고 변을 부드럽게 하며 더부룩함을 줄여줍니다. 한편 바나나, 고구마,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칼륨은 체내 나트륨 균형을 맞춰주고 체액 저류와 가벼운 부종을 줄이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소화를 더 빠르게 해주고 기름진 음식을 먹은 뒤 오래 지속되는 묵직함을 완화해줍니다. 정크푸드를 먹은 직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바로 눕거나 잠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눕게 되면 특히 바로 누운 자세에서는 위산과 기름기가 식도로 쉽게 역류해 타는 듯한 느낌, 막히는 느낌, 숙면 방해 등을 유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식사 직후 눕는 습관은 소화를 늦추고 윗속의 당과 지방이 더 오래 머물게 하여 더부룩함, 불편함을 유발하며 반복될 경우 만성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까지 높입니다. 최소 일부 시간은 몸이 음식을 처리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앉거나 가볍게 걸으며 가벼운 활동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절대 바로 눕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튀긴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은 직후 커피를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해 더부룩함과 속쓰림을 악화시키고 동시에 높은 나트륨으로 이미 부담을 받고 있는 심장에 추가 자극을 줘 심박수를 더 빠르게 만듭니다. 이 조합은 쉽게 초조함, 답답함,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느끼함을 없애기 위해 무언가 마시고 싶다면 물이나 허브티, 생강차, 캐모마일차, 페퍼민트차처럼 은은한 차를 선택하십시오. 이러한 차는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고 기름진 식사 후의 불편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크푸드를 멀리하고 싶지만 한 번에 너무 엔히우 습관을 바꾸기 어렵게 느껴진다면 아주 간단한 로드맵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매일 단 하나의 작은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단 7일이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혈당이 안정되며 기분도 훨씬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씩 꾸준히입니다. 첫째 날에는 혈당을 몇 분 만에 치솟게 만드는 버블티와 작별해 보십시오. 좋아하는 마음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고 단지 더 나은 선택으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단기 적거나 무가당 홍차 한 잔. 홍차는 향도 좋고 따뜻하지만 설탕과 크리머 때문에 혈관이 도와달라고 외치는 일을 막아줍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하루 수십 그램의 설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익숙한 라면 한 봉지를 더 건강한 면으로 바꿔보십시오. 현미면, 소바, 고구마면과 같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달걀 하나, 채소 몇 조각, 그리고 저염 간장 약간만 추가하면 나트륨 폭탄인 일반 라면 없이도 속을 든든하게 해주는 따뜻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 작지만 신장과 혈관 건강에 매우 큰 차이를 만드는 변화입니다. 셋째 날에는 몸에 작은 선물을 해보십시오. 야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20DC나 24시에 먹는 대신 19시 전에 미리 식사를 끝내보세요. 소화 시스템에 충분한 휴식 시간을 주면 잠이 더 잘 오고 아침에 속이 훨씬 가볍고 야식으로 인한 혈당 지속 상승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큰 노력 없이 내장 지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넷째 날에는 스낵이나 과자를 먹지 않는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대신 무염 캐슈넛, 사과 하나, 오이, 당근 같은 간단한 대안을 준비해 두십시오. 간식이 당길 때 건강한 선택지가 있기만 해도 이미 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과도한 소금, 기름, 화학 향료를 피할 수 있어 몸이 정말로 고마워할 것입니다. 다섯째 날에는 튀김 음식을 줄이고 더 가벼운 것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치킨을 시킨다면 튀김 대신 구운 치킨으로, 감자튀김 대신 찐 감자로 바꿔보세요. 이런 선택들은 여전히 맛있고 만족감을 주지만 몸에 들어오는 기름의 양은 크게 줄어듭니다. 그동안 쌓였던 기름기 부담에서 몸이 한결 숨을 쉬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최대한 줄여보십시오. 단 하루만이라도 모든 음료를 생수, 미네랄 워터, 희석한 생과일 주스, 허브티로 바꿔보세요. 단 몇 시간만 탄산음료나 달달한 음료를 끊어도 입이 덜 마르고 피부가 밝아지고 에너지가 한결 안정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직접 준비한 슈퍼 헬시 식사를 자신에게 선물하십시오. 알록달록한 샐러드 한 그릇, 현미밥에 구운 연어를 곁들인 식사, 혹은 단순히 찐 채소와 약간의 달고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직접 요리하면 기름, 소금, 설탕, 재료의 질을 모두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건강하게 먹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충분히 맛있고 보기에도 좋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7일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 위한 기간이 아니라 몸을 가볍게 하고 머리를 맑게 하며 소화 기능을 강화하는 첫걸음입니다. 하루하루가 더 나은 당신을 만드는 작은 벽돌 한 장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시작하고 나면 몸은 당신이 사랑해 주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7일이 지나면 몸이 더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오래 유지하려면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맛있고 만족스러운 똑똑한 대체 음식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정크푸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만들기 쉽고 맛도 좋은 10가지 선택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구마 구이로 감자튀김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고구마를 오븐에 넣기만 하면 자연스러운 단향이 퍼지고 살짝 그을린 껍질과 부드럽고 노란 속살이 포근하게 속을 채워줍니다. 한 방울의 기름도 들어가지 않지만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며 기름 잔뜩 든 바삭한 감자튀김처럼 중독성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다음은 치킨 대신에 구운 치킨입니다. 튀김 치킨은 바삭하고 맛있지만 기름과 칼로리가 매우 높습니다. 반면 구운 치킨은 또 다른 방식으로 맛있습니다. 향이 진하고 속살은 촉촉하며 껍질은 가볍게 노릇하지만 기름기에 찌들지 않습니다. 마늘, 후추, 약간의 올리브유만으로 간단히 양념해 오븐에 굽기만 하면 포만감과 만족감을 주면서도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만약 아이스크림을 끊기 어려운 편이라면 과일 아이스크림을 시도해 보십시오.
바나나나 망고를 갈아서 몇 시간 냉동시키면 설탕이나 크림 없이도 우유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단맛의 아이스크림이 완성됩니다. 차갑고 부드럽고 비타민도 풍부해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반할 만큼 훌륭한 디저트입니다. 말랑말랑한 오메나 설탕에 절인 건조 과일을 좋아한다면 동결건조 과일이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바삭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달콤함과 새콤함이 있고 자극적이지 않으며 정제당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동결건조 망고 한 조각이나 딸기 한 조각이면 혈당을 올리거나 전통 오메처럼 소금을 많이 섭취하지 않고도 충분히 군것질 욕구를 채울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차가운 탄산수에 레몬즙 몇 방울을 떨어뜨려 보십시오. 탄산수에 은은한 청량감의 상큼한 레몬 향이 더해져 소다 못지않게 시원하고 상쾌하지만 설탕도 인공 향료도 없고 단맛에 대한 갈망도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바삭한 스낵을 좋아한다면 집에서 직접 만든 팝콘을 추천합니다. 옥수수 알갱이만 준비해 냄비나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버터나 캐러멜 없이 튀기면 칼로리는 낮으면서도 바삭한 식감을 주는 훌륭한 간식이 됩니다. 히말라야 핑크솔트나 저지방 치즈 파우더를 조금만 뿌리면 중독성 강한 과자 없이도 충분히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튀김 음식이 당길 때는 버섯 또는 구운 두부가 훌륭한 대안입니다. 구운 버섯은 감칠맛이 진하고 겉은 바삭, 속은 부드러워 튀김을 먹는 것 못지않은 만족감을 줍니다. 구운 두부는 고소하고 단단하며 영양도 뛰어나고 기름 흡수도 거의 없어 더욱 건강한 선택입니다. 색이 들어간 음료, 병에 든 오렌지 주스나 과일향 음료를 자주 드신다면 물에 오렌지, 사과, 오이 몇 조각 또는 민트 잎이 몇 장을 넣어 보십시오. 이렇게 만든 천연 과일수는 보기에도 좋고 상쾌한 느낌을 주며 설탕을 추가하지 않고도 물을 더 많이 마실 수 있게 해줍니다. 초콜릿이 당길 때는 설탕과 연유, 지방이 섞인 밀크 초콜릿을 찾지 마십시오. 카카오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로 바꿔보세요. 다크 초콜릿은 은은한 쌉싸래함과 깊은 향이 있어 작은 조각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감을 주며 밀크 초콜릿처럼 과하게 먹게 만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빠르고 편하고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당길 때는 미소국이나 가벼운 치킨 수프를 드셔보세요. 따뜻하고 만들기 쉽고 칼로리가 낮으며 금세 배고픔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몇 분이면 뜨겁고 국물이 많아 소화가 잘 되는 한 그릇을 만들 수 있어 라면이나 튀김처럼 무겁고 부담스러운 느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 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영상들이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고 작지만 큰 영향을 미치는 실수를 피하며 무엇보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가볍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단 한 가지라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주는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매 끼니를 더 건강하게, 매 선택을 더 현명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더 평안하고 안전한 삶으로 이끄는 작은 발걸음들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작은 행동은 제가 나누는 내용이 정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가족이나 친구 중 누군가가 이 내용을 꼭 들어야 한다고 느껴진다면 그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미래에 겪을 큰 위험을 우연히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주제를 다뤄드리면 좋을까요? 저는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읽고 있으며 여러분의 이야기가 제가 더 진심 어린, 더 유익한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 꼭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언제나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건강하고 오래 사는 여정을 한 걸음씩 동행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